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언제 나온지 궁금한데 선고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각가지 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뭐 확인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TV조선에 나가가지고 뭐 각하둘 기각하나? 뭐 네, 기각둘 각하하나. 기각둘 각하하나 막 이렇게 다 뇌피셜이에요. 뭘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본인이.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들려주고 뭐 틀려도 누가 그거 오세훈한테 따져 묻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온갖 뇌피셜들이 나오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받은 걸 찌라시를 보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4가지 정도로 지금 썰들이 정리가 썰이 되는 4가지로 정리가 되나요? 첫 번째는 인용 기각 경론설. 네. 그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특히 얘기 많이 해요. 각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경론이 벌어졌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무게를 많이 두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평이가 있고 평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이는 이거를 사람들 논의하는 거고 평결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딱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지금 경론이 벌어질 정도로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는 게 조금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아직 얘기 안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됐냐면은 인용과 기각을 2개를 다 써놓고 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겠지만 당일날 아침에 결정하고 사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이거는 기각이지, 뭐 이거는 각하지, 뭐 이렇게 경론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인용 기각 경론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증거 채택 좀 깐깐하게 본다. 깐깐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피신 조서 이런 거 채택하는 게 맞느냐 등등등을 하니까 일부 이제 보수 쪽의 이제 재판관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특정인이 막 돌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는 채택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그러면서 절차가 지연된다. 요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어요. 아하, 네. 탄핵이 여러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났는데 어쨌든 지금 선입 선출 얘기도 있고 약간 복잡한데 이거들을 누구를 먼저 하고 누구를 나중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를 놓고 헌법재판관들끼리 약간의 이견이 있다. 네. 이런 썰이 있고 네 번째가 이재명 2심 이유설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보수 쪽 재판관이 보기에는 사실 이거를 기각을 하기에는 어렵고 너무 법리적으로 명확하니까 그런데 보수 쪽의 얘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면은 이거를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늦춰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2심보다 늦춰주는 게 계속 보수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 얘기하다 보니까 아예 조금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2심 이후에 할 것이다. 그게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26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정황, 그러니까 썰들이 있어요. 어쨌든 요 4가지 썰이 있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번 주도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번 주에. 그 4가지 썰 중에 어떤 썰에 가장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일 채택서를 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는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뭐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저는 지금 저한테 만약에 좀 언제 날 것 같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다음 주 목금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목금이 더 유력하다라고 좀 더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영수 소장님은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물어볼 거잖아요. 일단 뭐 날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내일 헌재에서 선고일 공지를 할 것이고 21일 금요일 날 아마 최종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한 7, 80%는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정통한 소식통, 그다음에 정황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헌재 주변의 법률가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을 때 평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17일까지를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최후 변론을 끝나고 나서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건 평일에 17일까지 끝나겠다는 거죠. 이게 데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4일을 얘기를 했던 것은 기존의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어떤 그 일정의 패턴에 우리가 너무 경직돼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상 보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패턴에 따라갔는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죄명은 지금 윤석열의 죄명과는 아예 천양지차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난 물리적으로도 절대량이 말씀한 대로 지금 탄핵에 대해서 평의를 거쳐야 될 절대량이 그때는 적었고 네. 지금은 밀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14일에 우리가 예측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솔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윤석열의 탄핵 심판의 부분은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의 비교치가 아니라 97년 4월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판결 네. 그 수준으로 우리는 비교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 행위기는 하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97년 이후에 내란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그게 현직 대통령이 군부독재도 아닌데 이걸 네. 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헌재가 장고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잡아놨던 거는 이때까지는 끝내겠소. 네. 말 안 해도 현재는 했을 것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일 날 평의를 다 마치고 17일 날 오후에 판결이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 열었잖아요. 그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밖에서는 헌재의 공식 브리핑을 못 들으면 네. 평의와 판결이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 안에서 평의를 하는지 평의를 하는지 누가 알아요? 모여서 의논하면 평의라고 생각하지만 네. 평의나 판결은 그 안에서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논의를 하는 건지 네. 손들고 판결을 하는 건지는 그들만 알죠. 네. 근데 언론에서 보기로는 또 모여서 뭔 얘기를 하니까 이게 평의 아니야? 평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저는 사실상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밝히게 되겠지만 이건 제 추측의 영역이고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평결에 들어갔고 네. 다시 평결에 들어갔다. 네. 저는 최소한 6대2나 7대1의 평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헌재가 판단하면 이거는 공정성과 절차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저는 3월 13일 날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헛날을 가져다가 갑자기 이 전원일치 기각을 낸 거는 저는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평의를 종결하고 평결해 갖고 평결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일 최종적으로 평결을 한번 보고 네. 내일 가서 일단은 6대2든 7대1로 좁혀도 금요일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말하자면 결정문이 있기 1시간 전에 6대2가 8대0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올라왔죠. 그렇죠. 뒷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는 마지막에 바뀌는 거예요. 판결문을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세 개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입장들만 재판관들을 설득을 하면 8대0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주심 재판관과 지금 문영배 헌재 대행들이 이렇게 설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공지를 하고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늦어지는 이유는 네. 내란 행위에 대해서 결정문을 쓰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의 역사, 그 다음에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크게 5가지 또 좋게는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결정문을 헌재 재판관들이 쓰는 거에 따라서 네. 향후에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어떤 기준이 다시 세워진다는 그렇죠. 의미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의견이 6대2, 7대1로 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 최종 결정은 8대0으로 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2명 기각, 1명 각각 이렇게 얘기하고 여권에서는 일각에서는 4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하죠. 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도 네.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이게 밝혀진 걸 보니까 3명의 헌법재판관은 이거 법률 위반이다,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이제 기각하는데 동의를 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네. 이제 그래서 만장일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게 옳다 그러다 떠나서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성주 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견이 있는 것과 최종적으로 이거를 마지막에 합의를 하는 과정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빠르게 나기에는 저는 어렵게 봐요. 네. 뭐 제가 뭐 한겨레에서도 얘기를 했고 다른 방송에 얘기했지만 저는 뭐 어떤 당리당략이나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빨리 나야 된다. 나라 망하겠다 지금 이러다가 네. 지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거지만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 판단으로는 이번 주에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나는 게 맞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안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 서영조 소장님께서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 얘기도 나오지만 각하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학계나 법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특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하 사유 중에 뭐 그러니까 중간에 내란죄를 철회한 게 이게 굉장히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인데 그러면 새로운 소추를 의결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내란죄 철회만 한 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이 각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거죠.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탄핵 소추안과 다르게 왜 재판장에 와서 공소장 변경했냐 그거예요. 네. 탄핵죄로 들어왔으면 탄핵죄로 해야 되지 왜 탄핵 행위로 했냐. 근데 동일성의 원칙을 이거를 위배된 게 아니잖아요. 내란 행위나 내란죄가 동일성이 위배됐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끌어올린 셈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내란죄로 헌재에서 헌재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란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피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하, 오히려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군요.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내란죄를 빼고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가십시오. 내란 행위에 대해서만 헌재에서 판단하겠다 하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해준 건데 이게 무슨 절차상의 문제냐.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가서도 공소장에 대한 변경은 수시로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과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동일성 부분만 해치지 않는다면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진다는 게 법을 아는 사람 저도 아는데 법을 하지 않는 나도 아는데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곡해하고 왜곡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억지로 쓰는 거다. 억지 쓰는 거다. 절차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각하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판타지다. 그냥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그리고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각하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두 분 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각하될 가능성은 없다. 절차적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면 구속 취소에서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하자성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지기현 판사의 그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었다고 저는 봐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판사. 상급심까지 받았다면 이건 틀림없이 다시 재구속이 됐었을 거라고 저는 상당히 확신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검찰과 법원의 좀 미진한 판단 속에서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은 이거 절차상을 계속 주장하고 어깃장을 놓으면 뭐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지어서 왜 나중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뭐라고 보세요? 이유가? 그냥 정치적 주장이죠,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막 주장한다.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심지어 헌법을 위반한 게 있더라도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보수층의 정서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나훈아가 얘기했잖아요. 왼쪽 니들은 잘했냐.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못한 건 아는데 민주당이 탄핵 남발하고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왜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정서가 보수 진영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이제 엮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먹힐 수도 있겠다. 먹힐 그러니까 수도 있다. 현재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특히 뭐 윤석열이 임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봐도 법관의 이게 어떤 법조인의 양심상 이거를 기각은 못 하겠어. 윤석열이 이거 말이 돼 기각을 하는 게 이게 다 헌법 위반인데 하지만은 이재명하고 붙여줄 수는 있겠구나. 네. 이재명 선고랑 붙여줄 수는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착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의 이 정치적인 함수 관계는 별개예요. 네.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두렵고 왜 이렇게 됐는지 막고 싶으면 한남동 관저 가서 윤석열한테 따져야지. 당신 왜 12월 3일날 멀쩡한 날 했어 지금 네.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가만뒀으면 2심 받고 대법원 가서 네.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 왜 그랬어 하고 거기 가서 탓해야 되는데 네. 나는 왜 엄한 데 가서 화풀이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가장 크게 도와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지. 네. 그 최근에 말씀입니다. 조선일보에 윤태곤 실장이 칼럼 쓴 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무슨 내용인가요?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고소하게 맛이 오른 제철 참돔회입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살아있는 참돔을 당일 손질해 신선한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렛 형태로 보내드리니 간편하게 썰어만 드시면 됩니다. 경상도에서는 시래기국을 시락국이라고 하는데요. 구수하고 진한 통영 100년 전통 시락국도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진한 멸치 육수에 배추 시래기를 듬뿍 넣어 맛있게 끓인 시락국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이 서로를 많이 도와줬다. 네. 상 전반기에는 어쨌든 이재명이 윤석열을 많이 도와줬고 뒤에는 일방적으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좀 퍼주고 있다.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아마 저도 너무 많이 줬다. 이게 윤태곤 실장의 그 제목인데 뭐 일리가 있는 거죠. 사실 보수 진영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분통을 터뜨렸어요. 진짜 어떻게 윤석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 네. 이재명 2심을 앞두고 개엄을 하려면 2심 끝나고 하지. 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왜. 이 양반이 평온한 날에 비상기업에서 군대 동원해서 그냥 난리를 뭐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감금하고 이렇게 했던 거 다 알려졌어요. 네. 그러면 외교가 될까요? 돌아와서 내치가 될까요? 그러면 군 통수권자가 군인들을 통수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줬으나 군인들 거부하면 다 영창 보낼 겁니까? 네. 그렇게 항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지위 환경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미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불행한 일이지만 12월 4일 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네. 박현수 경찰국장이 나눴던 대화가 보도됐잖아요. 이 사람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4일 날 아침에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박현수 국장이 그런 것 같다. 이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야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사람을 끌어내지 가만뒀겠냐. 대한민국 그런 나라다.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비상계엄을 하든 통치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둘까요? 근데 불행한 건 80년의 5월의 상황이 또 벌어질까 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헌재가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단은 선고기일이 안 정해지니까 답답하긴 하나 파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사실 파면이 아니면 파면이 답이 안 되면요. 없다. 대한민국이 폭망합니다. 아니 뭐 저도 당연히 저 주장은 맨날 저도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면은요 007엔 살인면허, 윤석열엔 개헌면허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헌면허 뭐 그냥 막 프리패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아무리 그래도 뭐 보수 진보 뭐 있고 헌법재판관 성향이 있지만은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1도 안 합니다. 솔직히. 걱정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선고가 길어지니까 좀 늦춰지니까 그게 걱정인데 결과는 두 분 다 걱정 안 하신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인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육사 동기 변호사가
곽종군 전 사령관의 아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한테 회유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내분은 민주당이 회유하지 않았고 남편 스스로 이제 결심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변호사의 정체도 궁금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요? 뭐 공작이죠. 공작이다. 국힘이 잘하는 공작. 네. 예. 그래서 뭐 이 지금 회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회유를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것들의 어떤 맥락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다음에 실패를 했잖아요. 어쨌든 국회가 비상해제를 하고 여전히 관저에 있고 탄핵 소추가 뭐 아직 되기 전이었거나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빨리 증인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민주당의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협박성으로 들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세게 얘기하는 당신 그러다가 이거 나락으로 간다. 그쪽에 내란 세력에 동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정황적으로 드러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할 때 뭐 거짓말을 해라가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라 진실을 차원에서. 얘기해라. 김병주 네. 의원이나 뭐 이렇게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이제 회유 협박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는 어쨌든 압박을 한 거죠. 압박을 하면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배 씨는 그냥 없는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거짓말을 하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작이다. 제가 보기에는. 공작이다. 이거는 공작의 차원이고 어떻게 보셨어요? 배모 변호사 이분 뭐 일단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명백한 위증을 강요한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단어에서 굉장히 그 조금 경악스러운 게 김병주 의원도 민주당이 협박 이용당했다. 뭐 여기까지는 늘 주장하던 거니까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이게 차라리 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 정도는 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앞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이거는 뭐냐면 탄핵몰이 지금 사기 탄핵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탄핵몰이 내란몰이 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사기 탄핵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통치행위를 정당하게 했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내란죄로 둔갑시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 얘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수사가 내란몰이와 탄핵몰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허위 증언하라고 강요받은 거기 때문에 이 배모 변호사 이분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저는 곽종군 사령관 부부에 대해서 칭찬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뭐 지금 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저는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명을 거부하지 못하고 하긴 했으나 뒤늦게라도 어떤 양심 고백을 하고 부부가 또 얘기할 때도 죽어서라도 떳떳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핀 연꽃 같은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봤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다 끝까지 오염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정말 이분들은 죽어서도 떳떳하기 싫은 것 같아요.